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시죠. 김종유의 픽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장의 큰 이슈, 아시아 증시, 여기에 이어서 업종 종목까지 스토리 있게 여러분들의 해답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아시아 분위기부터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도 1% 넘게 오르고요. 대만의 가건, 홍콩 항생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 같은 반등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눌렸던 아시아 증시가 오늘은 1% 이상, 그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 주 최대 이벤트는 결국 ECB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중앙은행보다 먼저, 일본은 지금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ECB가 제일 먼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유로화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없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달러와의 강세도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원화 환율이나 최근 아시아 통화들이 좀 먼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정책 디커플링, 가장 큰 통화인 달러와 유로의 정책 디커플링이 과연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발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과연 이번 주 최대 이벤트를 지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 오늘 아시아 증시 한마디는 이 부분을 주간 단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모처럼 만에 즐거운 월요일에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 중반에 ECB, 유럽 쪽의 통화정책 회의가 또 하나의 변수 혹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책적인 내용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시장 자체가 코스피 중심으로 국내 증시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을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요. 수출 데이터가 주말 사이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잘 갔던 화장품주도 사실 수출이 잘 나와서 실적이 좋아졌던 거고요. 오늘 잘 가는 현대기아차도 실적도 수출 배경에 있더라고요. 이사님께서도 한마디로 수출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네, 어차피 답은 수출주. 그렇죠. 지수가 어차피 2700선에서 계속 수행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라는 말씀은 벌써 한 달 반 전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장세 안에서 결국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의 핵심은 결국 외형 성장, Q의 성장이라는 거고 그 Q의 성장이 내수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외형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삼양식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수출에서 의미 있는 Q의 증가나 의미 있는 P의 증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다만 제가 계속 지난달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건 Q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외형 성장에 결부된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부터는 이벤트에 기댄 바이오 종목군들의 일부 강세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결국은 에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지금 수출 쪽에 외형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보험, 금융 정도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큰 틀로 보면 수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강세가 우리 시장에서도 변하지 않는 흐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차피 답은 수출주 안에 있다. 외형 성장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그럼 오늘 김종유 이사님의 선택은 수출주 중에 나오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고민과 근심이 담겨있는 섹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참 기쁨을 안겨줬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선택 볼까요? 2차 전지. 와, 2차 전지를 점검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좀 설렜던 것 같은데 궁금해요. 지난주에 살짝 오르는 듯해서 연속성 있을까 했더니 오늘은 또 잠잠한 2차 전지거든요. 바닥 어디쯤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 이것도 근데 수출주잖아요. 어쨌든 그건 또 그렇죠. 수출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높은 밸류를 이어가기 위해선 성장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데 작년부터 성장 속도가 하반기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주가의 조정이 나온 거죠. 그럼 바닥은 어디쯤일까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예상은 상반기 바닥, 하반기부터 회복이었는데 최근에 리포트의 전반적인 관점이나 뉴스의 흐름들을 보면 하반기에서도 조금 더 밀리지 않나? 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상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도 제
생각을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 지금부터 2차 전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2차 전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힌트를 좀 얻는다라고 주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 빅3라고 하면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3대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중국의 성장은 우리랑은 좀 비교가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은 빼고 그러면 뭐 미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럽의 성장이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그 기쁨을 안겨줬던 그런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보조금을 줄이면서 유럽 시장 쪽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전기차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되잖아요. 순수 전기차인 BEV, 그다음에 PHEV 두 가지를 다 살펴보고 싶은데 자,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죠. 유럽 쪽에서 BEV는 지금 모멘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속도라고 하는 모멘텀이 마이너스권으로도 내려가기도 하는 등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의 전반적인 판매가 둔화되고 있어요. 총량 기준으로는 늘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모멘텀이고요. 실제로 2020년, 21년도에 주가가 가장 좋았던 저 시기에 네. 저 높았던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레벨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재고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살펴보시면 PHEV는 그나마 조금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SG를 위해선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전기차 쪽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PHEV나 하이브리드 쪽으로 일부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악재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의 재고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들 종목의 주가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 유럽 시장이 배터리 안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첫 번째로 짚어봤는데요.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인가 아니면 협력인가 그 기로에서 오늘 좀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중국 기업과의 합작 소식이 들리는 상황인데요. 합작 소식이라고 하면 사실 협력 아닐까요? 근데 굉장히 애매하죠. 전체 판도로 보면 여전히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뭐 2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지만 NCM이 시장 장악할 가능성도 없고 LFP가 장악할 가능성도 없다. 각자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준비된 두 가지 뉴스를 조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를 먼저 살펴보시면 자, 매일경제발 뉴스에서 포스코, 중국의 CNGR이라고 하는 회사는 최고의 전구체, 네. 최대의 전구체 업체입니다. 자, 여기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흑연 부분, 즉 우리가 당장 응급제를 어디서 가져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향후 미래에는 이런 다른 응급제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천연 흑연이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력 자체를 뭐 포항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NNF는 중국 CNGR과 LFP 쪽의 전구체를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쪽은 중국과 계속 경쟁해 나가면서 NCM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점을 나타내거나 지금 당장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물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LFP 전구체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또 협력을 피해갈 수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화유 코발트와 여러 회사들이 협력했던 네. 것처럼 결국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중국을 계속 누를 수 있도록 경쟁을 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서 일부 얻어와야 되는 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규제를 피해서 얻을 수 있는 만큼은 또 얻어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뉴스를 왜 얘기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나름의 반등의 근거가 장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한 경쟁으로 가고 무한 그 규제로 가면은
다 조정 요소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풀어주는 그 규제 안에서 나름대로의 협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장기로 봤을 때는 독립해야 되겠지만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2차 전지의 어떤 반등 요소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력이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건데요. 다음 포인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온 내용 확인해 보면 양극재 이 수출 물량이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더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소재 쪽 기업들이 그렇게 양극재 수출 물량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소재 쪽 반응이 하반기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이 의견은 어떠세요? 네, Q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P가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금 수출 물량 Q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턴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보면 턴하지 않았습니다. 네. 즉 P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야 전체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아직 금속 가격이나 그다음에 지금 양극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림 보시죠.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전체적인 PR이나 EV 에비타를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전혀 낮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주가를 설명하려면 그러면 성장의 속도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성장의 속도가 올라오면 이런 높은 밸류도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수급도 유입될 수 있는데 현재는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비교적 높은 밸류에서 업황은 돌지 않으니 주가의 반등이 쉽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목을 조금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모든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Q와 P가 모두 증가하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의 속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라는 내용 속에 P와 Q에 함께 증가하는 이 수출의 키워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근데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잖아요. 2차 전지가 참 많은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럼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2차 전지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셀하고 소재 쪽에서는 저는 셀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셀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사용처가 네.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미래 모멘텀 측면에서도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셀이 낫다라고 보는데 셀도 저는 삼성 SDI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투자 자금도 일정 부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셀 쪽에서는 삼성 SDI를 여전히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NF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의외로 하반기발 유럽향 이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테슬라향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물량들이 다른 회사 쪽으로도 일부 나오거나 테슬라향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LFP 쪽도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소재 쪽에서는 LNF 쪽이 저는 그나마 가장 강한 반등을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업황상의 접근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서서히 좀 네.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물량을 더하는 것은 만약에 이 전략이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네. 안 좋은 종목에 물량을 더 실었다가는 오히려 더 시장과 괴리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힘든 시기지만 버텨야 될 시기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서서히 정찰병들을 보낼 만한 그런 시기가 되고 있고 그 정찰병을 보낼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이 두 종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게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저희가 다 눈치를 챘는데 만약에 좀 물려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수출주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사실 수출주 안에서도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2차 전지 오늘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도 소재보다는 셀에 대한 매력이 더 크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의 모멘텀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 오늘 김종효 의사의 탑픽 종목으로는 이렇게 두 개 선택됩니다. LNF, 삼성 SDI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효 의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